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청소했어요. 물걸레질까지 마친 곳인데. 왜 또 청소하라고 하시는 거죠?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신말순 할머니는 두꺼운 겨울 장갑을 낀 손으로 대걸레를 꾹 쥐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간호사 방소정은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방소정의 하얀 간호복은 복도의 형광등 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걸레질 말고 소독 청소예요. 신경외과 의사들 회의실이니까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방소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투 속에 숨겨진 무시가 말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72살의 노년에도 청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순간 서글퍼졌지만 말순은 그런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독약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순은 묵직한 대걸레를 끌며 청소도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푸른 청소복과 낡은 운동화는 병원의 깨끗한 바닥과 벽면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보라색으로 염색한 짧은 머리카락은 구닥다리 파마로 구불거리고 있었죠. 청소도구실에 들어선 말순은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 욱신거렸고 오전부터 이어진 청소로 허리도 피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30년 넘게 시청 법무과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그 시절의 당당함이 여전히 그녀의 눈빛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또 난처한 일 생겼어? 동료 청소부 김정숙이 도구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김정숙은 말순보다 7살이나 어렸지만 함께 병원 청소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어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아니, 그냥 소독약 가지러 온 거야. 방 간호사가 신경외과 회의실 소독 청소를 하라네. 아이고, 그 까다로운 방소정이 또 시켰구나. 그 아이 참 말투가 영. 말순은 소독약 병을 들고 정숙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일인데 뭐. 우리도 그 나이 때는 어른들한테 퉁명스러울 때 있었잖아. 말순은 소독약과 깨끗한 천을 들고 다시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신경외과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병원은 평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의사들은 서류를 들고 빠르게 지나갔고 간호사들은 약품 카트를 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청소부들은 늘 그림자처럼 존재했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로. 신경외과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말순은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테이블과 고급 의자들이 놓인 회의실은 비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문서들과 함께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죠. 말순은 소독약을 분무기에 담아 천에 적신 후 꼼꼼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닦았고 회의 테이블도 반짝이게 닦아냈습니다. 의료 환경에서 청결은 그저 겉모양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말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쯤 말순은 고급스러운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험상 값비싼 물건을 두고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 말순은 관리실에 맡겨두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도윤 신경외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제 물건에 손대지 않으셨겠죠? 최도윤의 차가운 말투에 말순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그는 흐트러짐 없는 외모로 병원 내에서도 유명했고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인물이었죠. 아닙니다. 청소만 했어요. 노트북이 그대로 있길래 관리실에 맡길까 했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말수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최도윤은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방소정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술렁였습니다. 신경외과 회의실에서 최도윤 의사의 노트북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회의실을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신말순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신말순 씨, 잠시 병원장실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행정실 직원의 호출에 말순은 걸레를 옆에 세워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죠. 병원 2층 끝에 위치한 병원장실로 향하는 동안 말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병원장 외에도 최도윤 의사와 보안팀장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말순을 향한 시선은 따갑기만 했죠. 앉으세요, 심씨. 병원장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딱딱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지정된 의자에 앉았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신경외과 회의실에서 최 선생님의 노트북이 분실됐습니다. 확인 결과 그곳을 마지막으로 청소한 사람이 심 씨인 것으로 파악됐고 병원장의 말이 계속될수록 말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청소만 했을 뿐입니다. 노트북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마침내 입을 연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는 기색이 없었죠. 이 노트북은 단순히 하드웨어 같지만 500만 원이 넘고 내부에는 10년치 뇌종양 환자 데이터와 서울대병원과 공동 진행 중인 연구 자료가 들어있어 총 2,500만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겁니다. 최도윤의 차가운 설명에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고가의 장비가 사라졌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테고 지금 그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이죠. CCTV를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질문에 보안팀장이 답했습니다. 회의실 내부에는 CCTV가 없습니다. 복도 CCTV 확인 결과 심 씨가 들어간 후에 최 의사님이 잠시 들어갔다 나오셨고 그 이후 1시간 동안은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최 의사님이 다시 들어갔을 때 노트북이 없었고요.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죠. 저는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나 경찰관 중 한 명이 말순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 다가왔습니다. 현행범은 아니었지만 증거가 말순을 가리키고 있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신말순 씨 현재 절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의 기계적인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어졌지만 말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수갑이 그녀의 노년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봐요. 무슨 짓이에요? 말순 언니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김정숙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던 중
동료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김 씨. 이건 법적 절차입니다. 방해하면 당신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병원장의 차분한 경고에도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순 언니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돼요. 30년 시청에서 근무한 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정숙의 외침에 방 안의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특히 최도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말순을 다시 살펴보았고 비로소 그 나이든 청소부의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치소로 이송되었죠. 72세의 노인이 처음으로 감옥 철창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구치소의 첫날 밤 말순은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기억들도 되살아나고 있었죠.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말순은 과거의 자신을 기억해냈습니다. 시청 법무과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행정소송과 법적 문제들을 다뤘던 행정달인 신말순. 그녀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지금의 처지에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선 변호인인 박효진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지친 표정으로 말순의 사건 파일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네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모두 심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진술 외에는 별다른 방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의 무기력한 태도에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시청 법무과에서 30년간 일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법정에서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제게 종이와 펜을 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 변호사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청소부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표를 보세요. 제가 손으로 직접 그린 겁니다. 말순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박효진 변호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병원 각 층의 구조와 청소 시간표, 그리고 CCTV 설치 위치까지 꼼꼼하게 표시된 도면이었죠. 잠시 침묵 속에서 도면을 살펴보던 박 변호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고 계셨던 거죠? 30년 공무원 생활에서 배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손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도면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경외과 회의실은 복도 CCTV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출입하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지, 실제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볼 수 없죠. 말순은 이어서 자신의 청소 경로와 시간대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점점 더 말순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제가 그날 담당했던 모든 구역의 청소 일지입니다. 시간별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적어뒀어요. 말순이 보여준 또 다른 종이에는 그날의 모든 활동이 10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마치 법정 증거물처럼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이런 기록을 평소에도 작성하셨나요?
아니요, 사건 이후에 기억을 더듬어 만든 거예요. 매일 청소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대별로 기억이 나더군요. 박 변호사는 감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청소부 할머니가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행정 경력 30년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짜볼게요. 그런데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는 없나요? 말수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고 김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괜찮아요? 어휴, 이게 무슨 일이래. 내가 면회 신청하느라 병원 사무실에서 난리를 쳤다니까. 정숙은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말순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언니, 그날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그 노트북 없어졌다는 날 말이야. 내가 3층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그 간호조무 실습생 있잖아. 오세찬이라고. 정숙의 말에 말순과 박 변호사가 동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애가 왜? 그 애가 신경외과 회의실 근처를 자꾸 기웃거리더라고. 평소에는 그쪽에 갈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3번이나 지나가는 걸 봤어. 게다가 마지막엔 뭔가를 품에 안은 것 같기도 했는데 정숙의 말에 박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메모지를 꺼내 오세찬에 관한 정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세찬이라고요? 20대 후반의 간호조무 실습생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올해 29살이라고 하더라고. 조용한 성격인데 어쩐지 눈빛이 별로 안 좋았어. 그리고 정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애가 최도윤 선생님하고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 한 번은 병원 뒤편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봤어. 최 선생님이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았는데 이 정보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를 끝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세찬과 최도윤 의사의 관계, 그리고 그날의 행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김정숙은 말순에게 작은 노트와 펜을 몰래 건넸습니다. 구치소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언니 힘내요. 우리가 꼭 도와줄게요. 병원 사람들도 다들 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 알고 있어요. 정숙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말순은 정숙이 건넨 노트에 즉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세찬에 관한 모든 기억, 그가 근무했던 시간대, 그의 행동 패턴까지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와 병원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연결지어 보았죠.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이 사라진 시간, 오세찬의 수상한 행동, 최도윤 의사와의 갈등,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의 화살. 모든 것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박 변호사에게 전달할 새로운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논리적 분석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가설이었습니다. 시청 법무과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그녀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말순은 구치소 내에서도 자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두 번째 면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죠. 최도윤 의사와 오세찬의 관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 변호사의 말에 말수는 집중했습니다. 오세찬은 최도윤 의사의 개인 조교로 일한 적이 있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오세찬이 최 의사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이 정보는 말순의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훔친 건 오세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법정에서 이길 만한 확실한 증거가. 말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증거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관리실에서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삭제된 영상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시간대의 영상을 지웠다는 거죠. 이 소식에 말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계획을 확실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행정직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말순은 법정 전략을 하나하나 짜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간대와 청소구역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판사님. 법정에 선 신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장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 자료를 받아들었죠. 보통 피고인이, 그것도 청소부 할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해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병원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최도윤 의사도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세한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신경외과 회의실을 청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판사의 질문에 말순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회의실을 나선 직후 최도윤 의사가 들어갔다가 약 5분 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 1시간 동안은 출입 기록이 없었지만 말순의 설명을 듣던 검사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인, 당신은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CCTV 분석이나 시간대별 동선 파악은 당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웠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저게 청소부가 할 말이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일부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청소부가 되기 전에 시청 법무과에서 30년간 행정직으로 근무했습니다. 법정 문서 작성과 증거 분석은 제 일상이었죠. 그 말에 법정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달라졌고 검사조차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 중 일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예전 어디서 일하셨죠? 판사의 질문에 말수는 자신의 경력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시청 법무과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경력, 문서 관리와 증거 수집의 전문가였다는 사실들을 차분히 말했죠. 그녀의 말투와 자세에서는 더 이상 주눅든 청소부가 아닌 경험 많은 행정 전문가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노트북 분실과 관련해 어떤 단서를 발견하셨나요?
판사의 말에 말수는 자신이 준비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 내 CCTV 설치 위치와 사각지대를 표시한 도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외과 회의실 주변에는 2개의 CCTV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과 옆 복도 사이에는 약 3m 정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누군가 이 사각지대를 이용한다면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순의 설명에 법정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당일 신경외과 회의실 근처를 오갔던 사람들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은 간호조무 실습생 오세찬입니다. 그는 당일 오전 신경외과 회의실 근처를 3차례나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지나갈 때는 뭔가를 품에 안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이 말에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추측입니다.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것이 꼭 노트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목격자는 제 동료 청소부 김정숙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노트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세찬 씨와 최도윤 의사 사이의 관계입니다.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오세찬 씨는 과거 최도윤 의사의 개인 조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최 의사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병원 뒤편에서 2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에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최도윤 의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동요했고 그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수는 박 변호사에게서 받은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병원 보안팀이 재확인한 CCTV 영상입니다. 놀랍게도 사건 당일 12시부터 1시 사이의 영상 일부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 작업은 병원 보안실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에 보안실에 출입한 사람은 단 1명, 바로 오세찬이었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순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검사조차 잠시 말을 잃은 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제가 구치소에서 손으로 정리한 자료와 김정숙 씨의 증언, 그리고 박효진 변호사님의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순의 마지막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쓴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한 명의 당당한 시민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세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삭제된 CCTV 영상의 복구 가능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최도윤 의사와 오세찬 씨의 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에 법정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박 변호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예요. 재판이 잠시 휴정된 동안 방청석에 있던 김정숙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정말 대단해요. 나는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말순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지.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최도윤 의사가 2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존중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여주신 분석력은 놀라웠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 노트북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있다고 하셨죠?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오세찬 씨, 당신이 고의로 CCTV 영상을 삭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판이 재개된 법정. 증인석에 선 오세찬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29살의 젊은 남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다 목을 가다듬었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보안실에서 업무 교육을 받던 중이었고 컴퓨터 조작 과정에서 우연히 삭제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오세찬의 답변에 판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의심스러운 시선이 쏟아졌죠. 박효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세찬 씨, CCTV 영상을 삭제하려면 단순히 버튼 하나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보안 담당자의 비밀번호도 필요하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우연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세찬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보안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비밀번호는 메모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배우는 과정에서 거짓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법정의 시선이 방청석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보안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 후 30초 이상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디에도 메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세찬 씨가 말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 증언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오세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복구된 CCTV 영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법정 앞에 설치되었고 전문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복구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신경외과 회의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고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이 인물이 오세찬 씨로 확인됩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법정은 또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세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세찬 씨,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사의 차분한 질문에 오세찬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곧 작은 흐느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의 고백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훔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최도윤 선생님의 연구 자료를 잠시 빌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 논문에 참고하려고. 오세찬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최도윤 의사의 조교로 일하며 그의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의 논문에 그 내용을 인용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사가 자료 공유를 거부하자 그는 충동적으로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잠시 복사만 하고 돌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이 나서 그만 판단력을 잃고 영상까지 삭제하게 됐습니다. 오세찬의 고백이 끝나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말순 씨,
이 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모든 시선이 다시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제 자신과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부라는 이유로 의심받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말순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젊은이의 실수를 이해합니다. 오세찬 씨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판단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는 그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순의 너그러운 태도에 법정이 놀란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세찬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감사의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언과 증거를 종합한 후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말순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반면 오세찬 씨에게는 절도 및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말순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효진 변호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방청석에서는 김정숙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최도윤 의사의 의견과 범행, 동기 그리고 신말순 씨의 의견을 고려하여 오세찬 씨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합니다. 판사의 결정에 법정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도윤 의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연구 자료가 유출될 뻔한 것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세찬의 학문적 열정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종료되고 말순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법원 밖으로 나오자 김정숙이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진작에 언니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정숙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구치소에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최도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존중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심 여사님, 큰 오해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경솔한 판단으로 어르신께 큰 상처를 드렸네요. 최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말순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고 그 노트북도 찾았으니 다행이네요. 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보여주신 분석력과 판단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혹시 병원 행정팀에서 일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제안에 말순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제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청소부라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통해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답니다. 말순의 대답에 최도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말순에게 마지막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순과 정숙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 같은 사람은 늘 의심부터 받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 손으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 신말수는 병원 직원 식당에서 김정숙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원장이 마련해준 오해 해소 자리였지만 말수는 그저 평소처럼 담담한 태도였죠. 병원장과 몇몇 관리자들이 자리에 함께했고 방소정도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신말순 여사님, 병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병원장의 정중한 사과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단순히 도둑으로 의심받은 것이 아니라 청소부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순의 차분한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장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직원들도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저 나이든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었죠. 그때 오세찬이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위는 강등되어 수습 기간을 다시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고 말순을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오세찬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순의 따뜻한 위로에 오세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방소정이 조용히 말순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할머니를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건. 방소정의 사과에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되지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도윤 의사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말순을 향해 걸어오며 약간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심 여사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오세찬이 병원 옥상 창고에 숨겨두었더군요. 다행히 연구 자료는 모두 온전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편견과 오만함 때문에 어르신께 큰 상처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차갑고 거만하기로 유명했던 그가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당신도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은 거겠지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순의 너그러운 태도에 최도윤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그것은 고급스러운 만년필이었습니다. 말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어르신의 지혜와 용기에 대한 제 존경의 표시입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최도인은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전과 다른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말순에게 김정숙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뭐라고 그래? 또 병원 행정직 제안했어?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만년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작은 선물을 주셨어. 이제 정말 오해는 다 풀린 것 같구나. 정숙은 감탄하며 만년필을 살펴보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비싼 거잖아. 언니가 병원에서 유명 인사가 됐네. 말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야.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면 좋겠구나. 식사를 마치고 말순과 정숙은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복도를 지나가자 병원 직원들이 존중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청소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업무 중 말수는 병원 로비에서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그녀를 인터뷰하고 싶다며 접근한 것입니다. 신말순 여사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낸 70대 청소부 할머니의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말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진실을 믿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기자는 말순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분석력과 침착함은 정말 특별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시청 법무과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경험이 이번 일에 도움이 되었나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을 향한 의지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말순의 인터뷰는 짧게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뉴스에는 청소부라며 무시당했지만 법정에서 반전을 일으킨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니라 선입견과 편견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노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순 여사님. 환영합니다. 병원 환복실로 출근하는 말순을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정식 근무에 복귀하는 날이었죠. 구치소에 있던 시간과 재판 과정, 그리고 짧은 휴식 기간을 포함해 거의 한 달 만에 복귀였습니다. 말수는 예상치 못한 환영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환복실에는 작은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이겨낸 우리의 자랑, 말순 여사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소박한 다과와 꽃다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병원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영 행사는 처음이네요. 제가 청소부로 일한 5년 동안 이런 대접은 처음입니다. 말순의 담담한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앞으로 나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 여사님, 저희가 그동안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병원에서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병원장의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수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방소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아니 말순 여사님, 제가 가장 무례했는데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소정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말순을 가장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과는 그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식은 금방 마무리되었고 말순은 다시 청소 카트를 끌고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환자들 중에서도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보도된 후 그녀는 작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말순은 평소처럼 직원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 직원들이 다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순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말순 여사님, 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한 간호사의 질문에 말순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법무과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일, 복잡한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정리했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배웠던 지혜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모두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경력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청소부로 일하게 되신 거예요? 다른 직원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던 중 이 병원에서 청소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죠.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일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부가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인생의 선배로서 말입니다. 오후 업무 중 김정숙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익살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말순 언니, 변호사 때려치우고 병원 복직한 거 아니야? 갑자기 병원이 이렇게 달라졌잖아. 정숙의 장난스러운 말에 말순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들려오는 맑고 밝은 소리였습니다. 정말 웃기구나. 내가 무슨 변호사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아니라 실력이야, 실력. 언니가 대단한 거라고. 앞으로는 함부로 무시 못할 거야. 시청 법무가 출신 신말순 여사 이렇게 불러야 하나?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환자들도 덩달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병원 곳곳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끝나갈 무렵 최도윤 의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존중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노트북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 연구도 무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 행정팀에서 말순 여사님의 경험을 활용할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매주 한두 시간씩 행정 문서 검토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드리고 청소 업무량도 조정해드릴 겁니다. 최도윤의 제안에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랜 시간 무시당하고 잊혀져 있던 그녀의 능력이 다시 빛을 발할 기회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주요 업무는 여전히 청소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일에도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말순의 대답에 최도윤은 존중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말순 여사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퇴근 시간 말순은 김정숙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저녁이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어땠어? 병원이 많이 달라졌지? 정숙의 물음에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달라졌어.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내 자신인 것 같아. 다시 한번 내 가치를 확인하게 됐거든. 말순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버스를 기다리며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힘은 꾸준함과 정직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신말순은 병원 식당 테이블에 앉아 최도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말순은 그녀가 제안받았던 병원 행정, 자문 역할을 일주일에 2시간씩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주 업무는 여전히 청소였지만 이제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받으며 병원 행정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여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결과와 성과만 쫓았던 것 같아요. 최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순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고 그녀의 지혜는 단순히 법률 지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죠. 선생님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말순의 따뜻한 말에 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정숙이 식당으로 들어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이거 승소 축하해. 늦었지만 꼭 같이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 정숙은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감사히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숙 씨. 덕분에 힘이 났어요. 당신의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최도윤은 두 사람의 따뜻한 우정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진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말순 여사님, 내일 행정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최도윤이 떠난 후 정숙은 말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정말 청소 계속할 거야? 지금이라면 병원에서 더 좋은 자리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순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환자들이 천천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나는 이 일이 좋아요. 청소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공간에서 환자들이 치료받고 의사들이 일하고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아가잖아요. 말순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시 법 쪽으로 가봤자 속만 썩을 거예요. 도리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끔 행정 자문도 하는 이 생활이 더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말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젠 여기가 내 자리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곳이죠. 정숙은 말순의 대답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정말 대단해. 난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을 텐데. 그게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죠. 두 사람의 대화는 방소정이 식당에 들어오며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방소정은 망설이다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 여사님, 정숙 선생님. 혹시 잠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예전의 방소정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방소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여사님께 상담을 구하고 싶어서요. 제가 간호부장 시험을 준비 중인데 행정 쪽 지식이 부족해서. 방소정의 진지한 요청에 말순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여성의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거리를 두고 위아래를 따지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말순이 이 병원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말순은 여느 때처럼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는 깨끗하게 반짝였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지나가는 환자들과 직원들이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말순은 그들에게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병원장이 복도를 지나가다 말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말순 여사님, 내일 있을 병원 리뉴얼 회의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사님의 의견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병원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병원장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나 서글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말순과 정숙은 함께 병원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앞 작은 공원에 잠시 들러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정숙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은 정말 행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된 것 같아. 말순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말순의 철학적인 말에 정숙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와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네. 내일도 건강하게 만나요, 정숙 씨.
언니도요. 내일 봐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말순의 뒷모습은 노을빛의 실루엣처럼 드러났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꿋꿋한 의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당당한 신말순이었습니다. 병원 뒤로 떨어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말순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의 작은 교훈을 남기는 듯 했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한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그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신말순이라는 청소부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